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캐쇼. 오, 나의 투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은 다소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전부터 거세게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출주들이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밀려나나 싶었더니 또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오늘 특히나 방산주와 조선주, 자동차주 그리고 로봇주까지 골고루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자, 이번 한 주 정말 요동치는 우리 시장이었죠. 대단한 기록들을 써냈는데 이 와중에 아직까지 올라간 거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죠.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받아가시죠.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전화로 02325-8200번 혹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주셨을까요? 네. 자, 행투가이드님이 먼저 오셨는데요. 네. 창호 삼촌은 라면 안 먹고 주무셨나요? 오늘 안 부었다. 또 이렇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행투가이드님이 네. 확실히 눈썰미가 좋으세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네. 몸무게가 확 늘어가지고 진짜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무게를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인가요? 먹는 걸 좀 줄여서 지금 다시 한 1, 2kg 좀 줄여놨습니다. 야, 그거를 어떻게 눈치챌 수가 있죠?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눈썰미가 또 좋으신 행주님 네. 오셨고요. 이어서 여신님, 또 여린님, 상봉님, 풀빌라가는 백수님, 강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강당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수페타시스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죠. 네. 이 참 기판주들 정말 잘 가다가 오히려 요즘에 또 흔들림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조이님 오셨는데요. 오시자마자 너무 네. 힘들어요.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랭킹쇼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지수는 폭등 오브 폭등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상황에 내게 안 가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서 미치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 엄마 같은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혼자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팅님도 오셨고요. 독수리님 그리고 하해후해호님도 오셨습니다. 하해후에오님 네. 읽을 때마다 왠지 발음 연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님도 오셨는데요. 2차 전지의 속상한 네. 마음, 알테가 조금이라도 달래주네요. 알테야 50위에서 놀자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확실히 그 JP모건 그 컨퍼런스 이 이벤트 기대감이 네. 있는 모양이죠. 아니 이게 부지런히 가더니 이제 50만 원 다 됐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또다시 부지런히 올라가서 신고가까지 기록할지 이 점이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메이님이 창호형 살 빼지 마요. 살 네. 너무 빼면 얼굴이 처진다고. 토실토실 해야 된대요. 남자는 또 살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빼다가 처질 것 같으면 시술을 한번 탁 올려붙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미용 네. 의료기기 업체에 그럼요. 실적에 도움도 되고요. 아니 마침 또 지금은 파마 리서치 같은 맞아요. 고생도 좀 또 막 올라오고 있던데 네. 미용 의료기기 K뷰티의 힘을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수익률을 올려서 네. 한번 벌어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고식님이 12월 중순부터 국장 종목 중에 65%가 하락이라고 또 소식 그쵸. 전해주시네요.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이 전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실제로 하락 종목들이 또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후리지아님과 슈팅스타님은 오늘 점심 메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 칼국수를 또 드셨다고 그래요. 남기셨어요. 뜨끈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납니다. 네. 자, 이정우님 오셨는데요. 수지 앵커님 오늘도 이쁘세요. 머리 묶으셔도 눈이 부셔서 방송을 못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꼭 봐주셔야죠. 아니 그쵸? 아주 정갈하게 헤어를 세팅하셨네요. 네. 자, 게다가 위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수지 앵커 머리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와중에 종목 진단 요청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ABC 가나님이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네. 에코프로 BM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이렇게 아이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아니 오늘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지금 2, 3%씩 또 떨어지죠. 사실 여기서 떨어질 자리가 어디 있지 싶은데도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큽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뭐 엔캠이나 LNF 이런 종목들은 상승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 확실히 그래도 하락은 어느 정도 그 큰 하락은 좀 멈추는 분위기니까요. 아무쪼록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 와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볼래. 성질나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차갑게 우리 전문가의 의견, 그 도움을 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또 훌빌 나가는 백수님이 지수 오르면 뭐하나 보유 종목이 올라야 신나지 이렇게 맞아요.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최대한 많이 저희가 품어 드릴 테니까요. 종목들을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볼게요. 네. 하해후해호. 하해후해호가 아니었네요. 네, 하해후해호. 예, 하해후해호님께서 네.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KC텍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37,000원. 비중은 지금 20%. 뭐 적진 않은 비중이에요. 또 매도 기회를 놓친 걸까요? 저는 5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욕심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KC텍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원 소폭 웃돌고 있는데요. 네. 5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이게 사실 정말 잘 가다가 조금 주춤거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의구심이 정확히 드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KC텍 과연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또 이 수익 본 걸 다 뱉어내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참 궁금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KC텍 잘 가고 있다가 살짝 주춤거리거든요.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KC텍 주가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갔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당겨보면 작년 4월달 주가가 2만 원대 초반이고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3일 동안 지금 보면은 한 8% 넘게 좀 하락을 했죠. 주가가 3일 동안 좀 떨어지는 모습 보면 차트상으로 최근만 놓고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쭉 떨어져서 3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지지선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실적 삼성전자 굉장히 잘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요. 근데 장비주들의 힘이 조금 떨어졌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좋았다라면 반도체 장비주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또 올라갔을 텐데 장비주의 힘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장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도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8,600억이고요.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 530억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단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 23년에 300억대 초반, 24년에 400억대 후반, 25년 때 53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움직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장비주들이 힘이 조금 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부분이 결국은 좋은 실적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37,000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 한 4만 원 정도에서 좀 멈출 텐데 그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도 5만 원, 사실 5만 원까지는 4만 5천 원에서 매물이 조금 소화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KC텍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살짝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좀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살펴볼게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뜨거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올라왔고요. 세진중공업도 올라왔고 금양 그린파워도 또 악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네. 밀려나는 걸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최고 주가 지수를 기록하고 있어도 이 와중에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 참 그런 종목 갖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 그 마음이 버티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메인님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또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무슨 말이죠, 이게?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영업 손실인데 적자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미 이렇게 밝혀내니까 털어내고 올라간다는 논리일까요? 자,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낙폭이 좀 빠르게 줄어드네요. 네, LG 엔솔도 예. 지금 다시 강보합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은 또 2%대 낙폭이 네.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줄여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명숙님 오셨고요. 조이현마님 지수 멈추고 종목 가자 이런 얘기 아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그 타이밍은 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잘 기다려 주시고요. 네, 카야마 찐빵님이 창호행 네.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카야마 남겨주셨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카야마 찐빵님? 이거 얼마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정호님. 네. 이게 또 우리 따뜻한 수익률도 오. 좋지만 따뜻한 국물도 필요한 오늘 점심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제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춥고 계좌도 추워요. 네. 남겨주셨고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또 지수 또 개별 종목들 올라갈 걸 한번 믿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화시스템입니다. 매수가가 6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급등해서 수익 중인데 더 갈까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맞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시스템 또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와. 특히나 하나그룹주에서 이번에 필리조선소를 또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방산주 중에서도 돋보이고 있는 한화그룹주인데요. 하나시스템 조금 더 버티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상무님? 네, 김승현 회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에서 하나시스템 방문을 했죠. 김승현 회장의 말이 방산 쪽을 상당히 우주로 가는 것,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펠리조선소까지 한화그룹이 상당히 글로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주까지 나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나오면서 한화그룹사들 최근의 움직임들이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한화시스템이 정말 우주로 날아가고 있죠. 주가가. 김승현 회장의 새해 첫 경영 인사처럼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는, 이전에 고점이 7만 원, 장중 고점이 7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가볍게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뚫어냈습니다. 평소 하나시스템 거래량이 많아야 400만 주, 500만 주였거든요. 100만 주 이하였던 날들도 있었는데 오늘 지금 거래량이 2,700만 주입니다. 그만큼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올라갔고, 매수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이 거래량과 이 장대 양봉에서 볼 수가 있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방산주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덜 나옵니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 방산 관련돼서는 26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거지 25년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었죠. 방산 관련된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방산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 자동차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처럼 이 방산주 그리고 우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수주가 조금 이연되는 부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지만 26년도부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렸는데 수급의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죠. 4% 넘게 올려가면서 49만 9천 원, 50만 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관련된 종목인데요. 우린 PTS 무려 22%가 급등입니다. 19,000원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아래쪽에 현대 무벡스도 역시 로봇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죠. 3% 올리면서 23,15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새내기주입니다. 16%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새내기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알지노믹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11% 급등 중이죠. 17만 5,7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1위죠. 알테오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모님, 알테오젠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대로 50만 원 뚫어내고 또 신고가 영역까지 다시 한번 나아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차트도 살아났죠. 42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는 50만 원 바로 앞까지 좀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주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났습니다. 한국이 좀 더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합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AI 관련된 기업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오든 뭔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급이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었는데 바이오주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오늘 매도가 외국인들 통해서 뭐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수급이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 수급이 조금씩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 시스템처럼 방산주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죠. 이 방산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가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뭐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에 대한 이 악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25년도에 보여줬다라는 점. 앞으로도 바이오주들 수급의 쏠림 현상이 또 이전처럼 특정 섹터로 굉장히 많이 쏠리기에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 수급에 있어서의 악영향 좀 앞으로는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차트들도 이평선들을 좀 다 뚫고 위로 올라왔죠. 마지막 남았던 위에 있는 차트가 60일선이었는데 61선 오늘 돌파하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까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량을 넘어섰죠. 거래량도 좀 좋고요. 양봉도 잘 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단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5일 날 열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이 당시에는 조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니까요. 참 많은 분들께 도움 됐으리라 봅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이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주를 조금 더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채팅창 살펴보니까요. 네.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린이다님은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고요. 예, 확실히 요즘에 지금 한화그룹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LG그룹 쪽에서는 많이 좀 소외가 되기도 했었죠. 슬슬 시동 걸 때도 되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LG그룹에 대한 문의도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띠오홍님도 오셨습니다. 네. 멋진 창호행, 이쁜 수징 반가반가요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 좀 놀랐잖아요. 네. 메인님께서 아니 고고싱님께 저도 이제 안 올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하시길래 네. 이거 왜 뭐 심기가 불편하신가 싶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네, 화장실 갔다 오신대요. 잠시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금방 돌아오실 거죠. 예, 뭐 네. 미끄러지지 않게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스노우병주님이 내일 서울 예. 쪽에 날씨가 비나 눈이 온다고 전해주셨는데 맞아요. 주말에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예보가 나왔습니다. 눈길도 조심하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께서 메인님 때문에 알테오젠 종목 상담을 못 들었어요. 책임지세요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되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오늘 잘 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ESL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세진중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3,5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은데요. 현재 2만 원 선에서 웃돌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직 올라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버티면서 전략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세진중공업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조금씩 올라가는 5일 연속으로 양봉이죠. 양봉의 길이가 매우 높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17,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주가가 2만 원 위까지 올라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실 세진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이 LNG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선주들에 대한 분위기들도 제가 좀 전에 반도체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다가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방산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주들도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 뭐 다른 조선주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들 보면 조선주들 차트가 대체적으로 위로 잘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있고 세진중공업이 LNG 탱크 일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가 살아난다. 세진중공업도 국내 조선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주 일감도 2, 3년치 이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25년도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졌다라는 점 조선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뭐 한화그룹 말씀드릴 때 오션도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 빅사이클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세진중공업 2만 원을 조금 넘어섰는데 이평선들 다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상당히 오랜 기간 매물을 소화했었던 17,000원대를 소화를 하고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매물 소화를 좀 거칠 텐데요. 근데 금년에 조선주들 좋아지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매수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세진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충분히 넘길 수가 있다는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한번 들고 가보시죠. 네, 이렇게 또 세진중공업에 대한 예.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웃음이 터진 이유가 약간 실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카야마 찐빵님이 세진중공업이 동방선기랑 관련 있지 않나요?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이게 채팅창이 작다 보니까 그쵸. 잘못 봐서 동방신기랑 무슨 관련이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 둘 다 세진그룹 계열사여서 동방선기와 세진중공업이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업과 전혀 상관없이 엔터 관련돼서 뭐 지분을 갖고 맞아요. 있던지 해가지고 예전엔 BTS 관련주 뭐였죠? 반도체 종목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또 카야마 찐빵님이 수지행 동방신기 아는 거 보니까 연령대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점점점. 네. 자, 강사님 오셨는데요. 네. 동방불패 2탄이 동방신기? 이건 전혀 아니죠. 네. 자, 고고생님도 동방신기로 봤다고. 이게 글자가 작으니까 확실히 좀 헷갈려요. 제가 근데 네. 동방신기로 본 이유가 있어요. 뭐죠? 다음 종목과 약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연결이 됩니다. 네. 엔터 쪽도 들여다봐야죠. 오늘 보니까 증권사의 목표가 이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이 엔터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바로 밝혀보죠. 네, 평안님의 종목입니다. 디어유입니다. 네, 매수 가격은 41,815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죠. 근데 디어유의 주가가 영 힘을 못 씁니다. 맞아요. 최근에 고개 좀 드나 싶더니 또 내려갔거든요. 단기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단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 디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디어유입니다.
지금 엔터 관련된 뷰가 종목마다 좀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DOU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예상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작년에 엔터주의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힘든 23년도를 보냈죠. 엔터주가 23년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고정비를 많이 절감을 시키고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24년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되죠. 이 상태에서 중국에서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겹치면서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도 이 한한령 해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엔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한한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고 하니 여기에서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빅뱅도 마찬가지고요. 26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적이 늘어나죠.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한한령이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뷰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면 한한령에 대해서는 실망 매물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엔터주들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DOU도 마찬가지로 4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는 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가 거의 최대치의 하락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한한령에 대한 실망 매물은 좀 더 나왔고 최근 들어서의 이 하락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언제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대형 그룹들의 컴백 그리고 콘서트 소식들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좀 넘겨주시고요. 2분기부터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25년도보다 26년도 나아진 실적 물론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었다가 기대치가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의 실적이 분명히 개선이 된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CES에서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하자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주들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문전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계양전기도 현재 24%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했었던 하나시스템도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4.54% 급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비 증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MNC솔루션, 방산주 역시 13%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뜨겁습니다. LNG 본행제 관련주인 한국화본도 현재 19% 넘는 강세 유지합니다. 조선주가 슬슬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화본 역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화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상무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화본 좀 말씀을 드리면요. LNG 기대감이죠. 좀 전에 세진중공업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조선이라는 좀 큰 섹터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조선사들 탱커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조선사들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LNG부터는 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LNG라는 예민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막아주는 본행제라든지 이런 LNG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기술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단순한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게 아니라 LNG를 다뤄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선 국내의 기술력이 훨씬 필요한 그런 선박 중에 하나가 LNG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LNG선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본행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한국화본,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조선주들 다 같이 올라가면서 한국화본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24년도 12월부터 해서요, 10,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0,000원 가까이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영업이익만 1,200억 나왔습니다. 재작년이 450억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금년도 한국화분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선은 40,000원 정도 가면 매물은 좀 나오면서 좀 쉴 가능성, 매물 소화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40,000원 정도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연중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4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카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 다시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참고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살펴볼게요. 네. 디어유를 진단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또 뜨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창호행의 최애 걸그룹이 누구냐 이랬더니 은방울 자매가 아니냐라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참 그 유튜브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 걸그룹의 콘텐츠를 보는 게 또 삶의 낙이라고요. 어허. 이 삼촌 팬들이 이런 낙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보이그룹은 이제 잘 안 보고요. 예전엔 저는 보이그룹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NCT 드림 이런 친구들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걸그룹밖에 안 봐요. 제가 그 상세하게 지금 남겨드렸죠. 이 방금 제가 그 써놨던 피프티라든지 프로비스9, 엠믹스, 하츠 이런 친구들의 콘텐츠 자주 찾아봅니다. 너무나 지금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네. 저는 어디 웅변대에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즐겁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애정합니다. 그렇구나. 네, 징그럽죠? 또 이렇게 우리 또 토마토 오피셜이 유창호 보이그룹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보이지 않아. 네. 어쨌든 그 우리 엔터주들 다들 주가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엔터주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별 이유 없이 반도체가 질주하고 이러면서 쏠리면서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 종목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거 가볼만 하죠. 오늘 또 슬슬 얘기 나오더라고요. LG전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해피님, LG전자를 92,500원에 갖고 계시거든요. 10%입니다. 오래 보유 중인데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주린이다님, LG전자 이분은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LG전자도 사실 또 잘 갈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10만 원을 넘겼는데 그 뒤로 고점 찍고 또 찔끔찔끔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죠? 자, 지금 9만 원을 약간 밑돌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LG전자 좀 자세히 봐주시죠. 사실 LG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죠.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9년 만에 1,000억 좀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늘 좀 음봉을 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실적이 적자가 나와서 하락을 했던 게 삼양식품이 적자가 나오면서 한번 이 적자 예상,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1월 7일 수요일 날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은 수급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많이 늘었고요. 투자자 예탁금도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승의 우호적인 환경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증시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 매수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를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전처럼 거래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증시가 위축된 상황과 특정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축된 상황일 때에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이 분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매물이 한번 나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매도가 한 번 이상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그 외의 섹터들은 반도체 로봇 이쪽을 제외한 그 외의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쇼크죠.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전장 쪽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이익을 기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쪽 전장 쪽이 LG전자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은 좋아요. 그런데 일회성 비용, 희망퇴직 같은 일회성 비용으로 약 한 3천억 정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3천억 정도 때문에 영업 손실 1,000억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일회성 비용 빼고 나면 희망퇴직하고 나면 고정 비용이 적게 들죠. 물론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었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고정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영업 흑자거든요. 사업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실적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영업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영업 적자, 컨센서스 하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악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는 다시 상승 혹은 하락이 멈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G전자 사실 지금 트렌드에는 좀 부합하진 않아요. 최근 트렌드는 AI, 피지컬 AI,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이 최근의 트렌드긴 합니다만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악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분명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지금은 좀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아니어서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살펴볼게요. 네. 박보검 님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아이고. 괜히 봤어.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참 네. 이 점심시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뭘 보기만 해도 아니면 듣기만 해도 배가 고파져요. 정말 배고파요. 미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메뉴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데 그래도 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이 랭킹쇼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네, 맹돌구님은 LG전자 주가 보면 가전 사기가 싫은. 근데도 LG 가구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지만 이 주가 흐름을 보다 보면 이 실망감과 함께 화가 나는 거죠. 괜히 미워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한 번 흐름 타면 굉장히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LG전자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네. 자, 행운의 여신님, 산님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산님이 사모님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었나요? 네. 그래요.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효건 님도 오셨고요. 한전기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로봇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중에 대표주입니다. 행복열쇠님의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배 넘게 올랐죠? 맞아요. 그런데 그 종목이 요즘에는 주춤주춤 거립니다. 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거든요. 네. 정확히 지금 60일 이평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세게 나와줄까요? 아니면 또 꺾이는 걸까요? 이분은 29만 원, 29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5% 보유 중이시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로보티즈입니다. 무시무시하게 갔던 로보티즈. 최근에는 지수와 반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보티즈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날까요? 네, 로보티즈가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최근에 진행을 했죠. 한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매각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자금이 많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한 2,400억, 2,500억 정도의 자금이 생겼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로봇 공장 그리고 관련된 이런 산업들,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고 증설을 하고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 로봇에 대한 청사진들을 상당히 대규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자사주죠. 이 자사주를 팔았는데요. 자사주를 매각한 가격이 23만 6,550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23만 6천 원 정도까지, 23만 7천 원 정도죠. 그러니까 이 매수한 쪽에서도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만 7천 원 정도 이상에서는
이하에서는 사실 팔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근데 그 가격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각한 이런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에 대한 시간들은 조금 걸린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기가 조금은 만만치가 않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로봇이라는 최근에 상당히 인기 있는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테마에 속해 있다라는 점, 주도하는 섹터에 속해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겠다. 피지컬 AI에서 좀 더 앞서 나간 이런 모습들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자사주 매각한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전망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숨고를 시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로보티즈까지 해서 오늘 상무님은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로봇주가 오늘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데 수면매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종목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종목은 급등하는데 어떤 종목은 급락하고 로봇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잠깐 살펴볼게요. 네. 고고식님이 요즘 또 채팅방의 이슈가 첫 번째 저의 헤메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우형님의 볼살. 그리고 세 번째 산님의 점심 메뉴. 그리고 4번은 프렌님의 신들린 다 맞추기 모드. 어제도 히든카드를 다 맞추셨다고 하네요. 프렌님도 프렌님이지만 고고씨님 왜 본인은 빼놓으신 거죠? 고고씨님의 시장 분석. 맞아요.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레디쇼 함께하는 건데요. 그리고 리얼님의 개그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쵸? 네. 이제 슬슬 오실 때가 됐는데요. 네. 항상 초반에 안 오시고 한 중후반에 등장하시잖아요. 맞아요. 슬슬 이상한 애드리브를 던지면서 올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행시님, 제 볼살이 요즘에 갑자기 쪘다가 빠졌다 이래가지고 어떤 거예요 지금은? 오. 제가 또 실수였습니다. 반응을 못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용환입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지금 여러분의 종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쉽게 참여할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얼마든지 쉽게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님 또 등장하셨습니다. 많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NHN 벅스 오랜만에 네, 올라왔고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독종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자, 메이님, 난 토마토의 상징적인 징징이가 돼야겠음. 곧 얼마든지요. 네. 징징거리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그럼요. 수익 크게 보시면 자랑도 실컷 하셔도 됩니다.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같이 공유하면서 두 배로 뻥튀기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ABC 가나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매수가는 17만 9,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흘러내리고 있는 에코프로 BM 추가 매수해서 10% 가능할까요?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시점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비중은 15%인데요.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조금 평단가를 낮춰보면서 기다려볼까 하시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현재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 건지, 해도 된다면 그렇다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오늘 좀 전에 LG엔솔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 적자 1,220억 기록했는데 일단 주가는 이제 미리 연말에 또 이제 포드발 악재 나오면서 빠졌다 보고요. 이제 지금 1분기잖아요. 이제 1월이니까. 원래 시장 예상치가 영업 적자가 한 200억에서 뭐 1,000억 정도 뭐 그 정도 예상했어요. 미리. 원래 그 지난 그 12월부터 12월 초부터 예상치보다 약간 좀 상회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분기는 지났고 이제 1분기잖아요. 앞서 말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게 1분기 영업이익은 막 2,800억 아니 3,000억 전후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1분기하고 이제 2분기 되면은 또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3분기, 4분기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체 실적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증권사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전체 영업 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한 100% 아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단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죠. 오늘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수급이 빠져나오니까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또 국방비 예산 뭐 50% 증액 얘기하면서 조선과 이제 방산이 강세인데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하반 경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 달 말하고 2월 초까지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4분기 실적. 예, 그래서 LG엔솔 일단 반영됐다 보게 되면 이들 기업들도 거의 다 이제 반영돼 가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작년 5월 27일 날 저점 찍고 나서 지금은 작년 5월 달부터 이어오는 이 하단 지지 맥점까지 거의 왔습니다. 뭐 살짝 뭐 이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이탈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매수 관점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5월 달 8만 1,000원에서 주가 한 130% 올라왔는데 이건 단순한 기초 반등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기 추세는 이미 돌렸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간에 이제 수급적 요인 때문에 지금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15%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요. 현재 가격대 전후입니다. 뭐 14만 원에서 13만 원 초반 정도까지 주가도 추가 하락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봉에서는 아마 이번 달까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다 왔는데 약간 기간적으로 그 정도 가격 14만 원, 13만 원에서 이제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꼭 감안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되 1월 이후, 근데 2월 달, 3월 달까지 좀 중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항상 직전 고점입니다. 반등 들어오게 되면 뭐 18만 원, 뭐 1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23만 원, 뭐 25만 원 라인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 홀딩 전략 나왔습니다. 이대로 너무 마음 꺾이지 마시고요. 보유하시면서 앞으로는 윗방향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코프로비엠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시장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오호. 잠깐만요. 네. 카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창호행, 윤재행이랑 할 때는 주눅 들어 있었는데 제가요. 왜 주눅이 드셨죠? 주눅이 들다니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옥상으로 또 호출해야 되겠는데요? 보고 있나 윤재?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갑자기 밀도 있게 쫙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올라왔고요. GI 이노베이션, 현대힘스, 차바이오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부터 뭐 조선 그리고 바이오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미미청님이 지금 계좌 봉인하고 토마토로 내 종목 금액 얼마인지 알게 되고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부자 고민 1등 경제님 오랜만이고요. 핑핑팡팡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다음 종목 가야 될 텐데. 네. 카야님.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 잡님께서 남겨주신 한솔케미칼입니다. 매수 가격은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요즘 오르면 다음날 다시 반납하는 이 반복되는 움직임에 정말 질려버립니다. 맞아요. 팔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한솔케미칼 참 잘 갔었죠. 바로 얼마 전에 신고가였습니다. 25만 9천 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까지 연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정말 잘 가다가 이제 꺾이는 건가라는 불안함이 슬슬 생기는 구간이죠. 자, 한솔케미칼 문제는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솔케미칼입니다. 잘 가다가 조금 주춤거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업도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지난달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보세요. 이제 8만 7천 원에서 지금 뭐 2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한 2.5배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넬리가 지금 작년 2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연말까지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올랐잖아요, 주가가.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주가 이제 우상향 기준 유지하면서 오르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박스권 상단에 이제 고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2차 또 중기 랠리를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 보통 이제 한두 달, 2,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월봉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달까지도 아마 좀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여기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올라온 지점이에요. 마디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1년 내내 지금 꾸역꾸역 올라왔기 때문에 이 50%까지 올라오게 되면 최고점 대비 여기서는 보통 이제 몇 개월 정도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1차 상승 나오고 2파 조정 들어오고 3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 보여지는데 지금 구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간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다 그러면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계속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25만 원 구간이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저항으로 반등 들어올 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이라도 끊어주고 나서 지금 또 순환매 장세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본다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계속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순환매로 이제 움직이니까 어느 한 종목을 내가 끝까지 보겠다. 이 기업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 기업도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소재 및 또 2차적인 소재 관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작년에 많이 밀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뭐 3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최소 이번 달까지 이상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니까 혹시 1월 중에 좀 반등이 들어온다.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그럼 25만 원 정도에서 한 절반만 끊어주시고 뭐 다시 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단기냐 중기냐 그 부분만 이건 투자자분께서 결정하시고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단기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밑에서 보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단기는 25만 원, 돌파 시에 3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섹터 기상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창했던 증권가의 전망에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우산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지금 보시는 섹터들, 산업재에만 하향 리포트가 없고요. 나머지는 하향 리포트가 1개에서 2개씩 꼭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 IT, 이쪽은 상향 리포트가 7개나 있는데 여기도 하향 리포트 1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2025년 정말 어려웠던 관세 파고를 넘어서 앞으로는 새로운 프리미엄이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에 프리미엄 AI 기업으로 진입이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종전의 목표 주가 38만 원부터 41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세트레가이 우주항공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글로벌 우주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되는 시대죠. 스페이스 X의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중에서도 이 관측 위성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으로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종전 목표 주가 10만 원부터 12만 9,500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쪽은 이 전망에 먹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흥국증권의 분석인데요. 4분기 실적, 일단 실적 자체가 기대치 하회를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의 블랙핑크 같이 메인 IP, 이 뒤를 이을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특히 베이비몬스터죠. 이쪽에 체력 증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살짝 내렸죠. 10만 원부터 9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이 세트랙 아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트랙 아이 정말 우주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증권가의 분석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아직도 주가 상승 멀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올해 뭐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HVM 저한테 2번인가 문의하신 시청자님도 계셔가지고 요 구간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되면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 재료가 지금 많이 풍부할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하고 또 이제 뭐 미국하고 달 탐사선까지 이제 공동으로 지금 뭐 발사 좀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있어요, 간간히. 근데 여기서 HVM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가를 3배로 올려버렸어요. 네. 저도 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끌어올릴 줄 몰랐는데 원래도 주식이 그런 겁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가. 예, 그러면 지금 HVM이 작년에 진단해드린 대로 일단 얘가 선발이죠, 이 기업이.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지금 뭐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적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재료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났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앞서 앵커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뭐 관측용 위성 또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또 인공위성 가지고 인공위성 지도를 지금 이 기업 같은 실질적으로 매출로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기업이거든요. 옛날에 또 소형 인공위성 두바이에 또 기술 수주까지 했었었고, 예, 그 관련해서 선발 기업인데 단계적으로 이 친구도 지금 뭐 5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100% 올랐기 때문에요. 더 간다라고 보는데 월봉에서는 지금 한 달 만에 이 추세에서 상단까지 그냥 한 번에 당겨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상당히 부담 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 달 내지 뭐 다음 달에 주가가 100% 올랐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뭐 50% 정도. 예, 그 정도 눌림 줄 때 저는 그때 이제 접근하자는 얘기죠. 우선 1차 강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 일단 선발 HVM 주가를 보면서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9만 원 전후 아니면 8만 원 라인까지 네, 그 정도 줬을 때 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가격보다는 네,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진단하니까요. 미미청님이 세트레가이 팔자마자 날아갔어요. 엉엉 아하. 이렇게 남겨주셨고 예. 맹돌구님은 우주까지 날아갔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주가가 특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요즘에 자율주행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한 번 탄력받으면 정말 무섭게 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왜 항상 급등하면 좋은 리포트가 나올까? 왜?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당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보통 그럽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증권가도 그렇고 모든 투자자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분석이 또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분석들이 좋게 나오는 게 쏟아져 나올 때가 주가 피크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맹돌구님이 하나솔루션 의뢰를 주셨는데요. 매수가 3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평단가 낮춰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또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죠. 태양광 사업이 아무래도 부진해서 매수는 유지를 했지만 일단 목표가를 34,000원으로 또 설정을 했었는데 하나솔루션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26,000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기업 선정을 잘 했는데 이것도 지금 수급적 요인이라 봅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반도체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5월 달에 또 많이 올랐죠. IRA 미국에서 수정 법안 통과하고 나서 그 기대감이 이제 미리 이제 반영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인데 이게 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그 IRA 법안 통과하고 나서 오히려 저점에서 한 100% 올랐어요. 계속 연말까지. 1월 되니까 조금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미국의 태양광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에너지 뭐 기존의 화석연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이 종류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쪽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미국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도 이번 조정 주고 나서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고,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고속도로 현 정부의 또 핵심 사업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1월 달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현 정부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주식 하다 보니까 가장 진리인 것이 뭐냐면 실적 앞에 장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 앞에. 여러분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이 최악이었거든요. 특히 재작년 영업 적자 3천억, 작년에 영업 적자가 16억 지금 예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죠.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내년에 한 1조 원 정도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 32,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렸는데 물렸다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번 달 정도 월봉에서 이번 달 정도 저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길게 좀 보세요. 이격 같은 경우는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한 가격대 32,000원 전후가 일단 저항 맥점이에요. 왜 그래요? 5월달 여기서 많이 흔들었지 않습니까? 박스권에서. 하단이니까 강한 저항이지 거기가. 거기 정도 보시고 뭐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상반기 이후까지 보면은 뭐 4만 원 이상까지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시는데 급하게 뭐 오늘 내 또 하시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갈 때 아니면 1월 말 정도 그 정도 가게 되면 아래 꼬리 주가 이제 저점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실적을 믿고 5% 추가하셔가지고 1차는 32,000원, 33,000원 돌파 시에는 2차 4만 원 라인 정도까지 홀딩 전략 이 기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솔루션 참 요즘에 소외가 되어 있었던 태양광 종목 한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살펴볼게요. 네. 지금 또 역시나 2차 전지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의 메코프로도 올라오네요. 네, 하리보 균이님과 토토님의 문이었고요. 자, 그리고 네. 주인공 코끼리님, 코끼리님 아니세요, 원래? 이 두 분이신 건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그리고 고딩맘님 엠노.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AI 소프트웨어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 이것도 진단이 들어왔고요. 심순애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퀄리타스 반도체 저희가 네. 며칠 전에도 진단을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또 은하수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미안해요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강사님 정성이죠. 뭐가 정성인 건가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정효건님의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96,8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단기, 중기, 뭐 길게 보질 않으시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한전기술은 좀 쉬엄쉬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조선도, 방산도, 원전도 지난해 상반기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전기술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신 모양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전기술입니다. 요즘에 조방원이 또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은데요. 원전 중에서도 이 한전기술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한전기술도 상당히 우량주죠. 이제 이겨 같은 경우는 원전 그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원전. 뭐 SMR 뭐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 관련 기업하고 몇 년 전에 MOU 체결해가지고 뭐 개발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가 미국 같은 경우도 뉴스케일부터 해가지고 작년 그 가을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기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뭐 투사에너빌 일단 선발입니다만은 이제 먼저 올랐었고 이제 기초 조정이 나오는 거고 가격 조정.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정비 관련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쟁이 나오면 그때는 아마 얘가 아마 또 대장 될 수 있어요. 원전 뭐 정비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또 수혜주니까 그런 게 있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 뭐 작년에 이제 원전 뭐 관련해 가지고 정비 아니면 뭐 지금 가동 중단한다 그러면은 뭐 해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네, 또 그런 또 얘기 나올 때는 또 이 기업이 두산 에너비보다는 또 수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한전이란 모기업격인데요. 주가 지금 계속 우상향 기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로 이 기업도 좀 꿀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면 사실은 지금 거래가 안 나와서 그런데 주가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여기서 횡보하다가 최대 매물벽을 작년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죠. 이런 패턴은 나중에 다음 달에도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위쪽으로 한 단계 또 주가가
예,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최고점 12만 원 돌파한다 보고요. 단기다 그러면은 주가 이제 거래 나오면서 반등 들어올 때 직전 고점 항상 12만 원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2010년도 주가가 그 당시가 14만 원인데 뭐 그 정도 가격 이상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12만 원 전후, 중장기다 그러면 14만 원 이상 이렇게 목표가 설정하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전기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게요.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현대차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신고가로 진입될 것 같고요. 네. 기아도 계속 올리는데 오토에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현대 예. 오토에버가 어제 좀 밀려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급등하고 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오.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인데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정말 이전에 보기 힘들 정도로 가볍게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야, 이거 대단한데요. 오늘 방산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여전히 강한 모습. 2차 전지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더 힘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아트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그러네요. 네, NHN 벅스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요즘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네요. NHN 벅스 이 기세를 타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동안 거의 뭐 거래가 없다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다가 이런 식으로 막 급등 나오는 개별주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테마죠, 테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소 개별주가 워낙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일종의 그런 테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뭐 LG 자회사 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뭐 저점에서 한 3배 정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종의 그 테마를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특히 지금 재료 나온 게 특히 없어요. 근데 그 엔터 뭐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도 뭐 대통령 이번에 이제 중국 순방 다녀오셨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그 관련 업종한테도 온기가 좀 펼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지금 얼마예요? 7,500원, 7,500원. 비교적 많은 고점에 물리셨는데 우선은 그대로 좀 보시죠. 아직 거래가 터진 게 아니고 월봉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주가 쭉 올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단기 고점이 나온 건데 워낙에 그냥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밀고 워낙에 밀었기 때문에 캔들도 안 보여요, 캔들도. 그죠? 1년 내내 또 횡보하다가 지금 살짝 1월달 올라오는데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빠질 때도 의미 없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거래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이라도 끊으라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조금 물렸다 하더라도 거래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신 가격입니다. 사신 가격 7,000원에서 7,500원. 거기가 중장기 이평선 60개월선하고 120개월선 딱 위치한 구간이거든요. 거기서는 일단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복수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한 6,500원 라인에서 7,500원 그 구간까지 만약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온다 하면 그때는 한번 깔끔하게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 줄 때 복수전 하자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6,500원에서 7,500원 사이 추가 반등 시에 전량다 현금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하나 또 챙겨봤습니다. NHN 벅스였습니다.
네, NHN 벅스 진단하는 사이에 또 리얼님이 등장하셨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또 역시 언어 유희 남겨주셨습니다. NHN 벅스, 이거 개미 종목 아닌가요? 벅스라이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벅스라이프라는 이야. 옛날 영화가 있었죠. 진짜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픽사를 대표하는 와 진짜 추억 속의 이름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테디님도 오셨고요. 네. 또 마스님도 오셨습니다. 차조목님도 또 네. 문의를 남겨주시네요. 자, 캐테딘님께서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도 점심 식사에 차 한 잔 얻어 먹었다고요. 지인들이 추천 종목 있으면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오호. 개똥 철학으로 몇 종목을 추천했는데 단기로 재미를 봤다고 벌써 며칠째 얻어먹고 다니신다고 오. 해요.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주변 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잖아요. 뭐 피해준 건 아니니까요. 자신이 있게 얻어먹고 다니시고요. 이럴 때 즐기시고 다음에 또 캣테디님도 큰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또 장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 시스템으로 수익 받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하나 시스템 정말 오늘 굉장히 뭐 불기둥을 세우고 있던데요. 네, 그리고 아임리얼드님이 갑자기 왜 화가 나시는 거죠? 혹시 한화 때문인가요? 이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자님은 조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 진단 요청도 필요하시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와. 36,000원까지, 예. 36만 6천 원까지 올랐네요. 아니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불을 뿜는 거죠? 네. 이 큰 종목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아도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기아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와 이거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다음 타자가 되는 거 바통 터치를 받는 건가요? 이거 좀 대단한데요. 이렇게 대형주에서 랠리가 또 순환매가 도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불을 뿜더니 자동차가 또 날아갑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쪽에만 집중할 건 아니니까요. 네. 골고루 좀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자, 모하냐구님께서 보내주신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18,000원입니다. 비중 많지는 않으세요.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딱 보니까 주가 흐름이 요즘엔 쉽지가 않습니다. 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쯤에서는 올려야 할 자리가 맞거든요. 과연 여기서 그대로 쭉 미끄러질지 반등이 나와줄지가 궁금해집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GI 이노베이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작년에 뭐 알레르기 신약 그 미국 특허 제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흑색종 이 기업이 이제 뭐 3년 이내 FDA 뭐 승인 자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좀 올렸죠. 그리고 작년에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때 유상증자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예, 하고 나서 이제 주가를 거기서 다이렉트로 3배 넘게 올렸어요. 한 4배 가까이. 그래서 6월 달에 주가는 4배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능력은 상당히 괜찮거든, 이 기업이요. 예, 또 줄기세포 또 배지를 개발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 예, 그런 명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월봉 보시면 그냥 큰 흐름 이럴 때 이제 월봉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20개월선은 깨면 안 되죠. 작년에 유상하고 나서 거기서 V자를 올려놓고 중기로 이제 월봉 트렌드 보시면은 이 지지 맥점 여기가. 그러니까 1, 12, 11, 11월, 10월 달에 여기서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라인은 이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11월 달 저점 라인까지 찍고 나면 거기서 이제 아래꼬리 작업을 하고 어차피 이번 달은 지금 음봉 마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 이제 양봉을 이렇게 감아 올릴 때 그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주고 큰 흐름 봤을 때 2월부터 이제 3파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번 달은 이제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1월 중에 아래쪽으로 훅 밀어버린다. 항상 직전 저점이에요. 10월달, 11월달 요 저점. 근데 그것도 깨버리면 안 됩니다. 예, 10월달, 11월달 저점. 지지 맥점 얼마인가요? 14,000원. 예, 그거 이제 지지, 그 라인까지 오면 일단 5% 정도 추가를 하시는데,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했다 다시 보셔야 돼요. 추가했던 거는. 아시겠죠? 네, 그걸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번 달 그러니까 마지막 주 그죠? 어차피 1월 달은 무슨 재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흐름은 좀 제한적이니까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어떻게 하시냐? 지금 거래가 안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주기예요, 이삭주기. 예, 그래서 이제 반등 들어오게 되면 이거 뭐 재료가 나올 때 이제 움직이니까 그 부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2만 원. 여기에 또 이제 월봉 보니까 매물이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의 상단 저항 라인이잖아, 2만 원이. 이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 예, 거기서 일단 단기 물량은 차익하시고 중기다음 2만 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또 직전 고점까지 보는 거예요. 2만 4, 5천 원까지. 예, 이렇게 하시는데 자, 마지막 정리해 드리자라면 추가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타이밍을 최대한 늦추신다. 언제? 1월 말 정도. 예. 그리고 14,000원 지지 맥점을 딱 여러분 좀 문의하신 분은 설정하시고 그걸 이탈한다 그러면은 추가하시는데 추가했던 물량만 끊었다 다시 보시는 거예요. 라는 관점에서 반등 시 2만 원, 돌파 시에 한 2만 3천 원 라인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하나를 챙겨봤습니다. 이 내용 든든하게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까지 챙겨봤고요. 네. 지금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 게 2차 전지네요. 그렇습니다. 또 민성님도 LG 엔솔 지금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2차 전지로 승부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메인님, 네. 모든 종목 물 타실 분들은 다음 주가 좋지 않은가. 오늘 저녁인가 뭐 이야기 나오는 것 같다고 뭐 한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I'm 리얼님, 검색해보니까 한화 시스템 창호라는 회사가 있네요. 오호.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그 시스템 창호 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어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안님도 한마디 보태주셨고요. 오하냐구님 진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삼성 SDI까지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 진단 요청이 또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차저목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삼형 엠텍이고요. 매수가 16,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단기로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삼형 엠텍 오늘 또 조선주 잘 가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신다고 하시는데요. 단기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자, 일단 뭐 단기니까 이제 규칙 보시면 됩니다. 단기다 그러면 항상 박스, 그러니까 마디 상단, 여기에 이제 고점 나왔으면, 예? 여기가 이제 그 중간 마디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 지지 맥점, 여기 지지 맥점이고. 그러면은 지난 12월 달인가요? 이때 거래가 나왔을 때, 그때는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17,000원, 요 중간 마디 저항에서 윗거리다가 또 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게 이제 털린 거는 아니고 한번 매물선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차는 이제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요 중간에서 이렇게 요 트렌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 요 추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17,5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항선 얼마입니까? 한 18,500원, 18,500원 정도. 예, 카드레도 일단 단기 물량 거기서 때렸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방 쪽으로 많이 민다 그러면 어제 시가입니다. 어제 시가. 어제 시가 14,700원 나오는데 그거 이탈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이탈했을 때는 일단 끊었다가 뭐 다시 보셔야 되고. 지금은 여기서 중기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올려주신 대로 단기적인 관점에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000원에서 18,500원 라인 정도 추가 반등 시. 오늘 이제 조선주지 올라오니까 뭐 다음 주까지 보셔도 되겠죠. 예, 다음 주에 올라오게 될 때, 예, 그 정도 가격에서 단기 차익 실현 관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형 엠텍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시장 보면서 계속 놀라움이 있는 게, 네. 와, 현대차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36만 6천 원까지 찍었는데, 와, 이게 이틀 전에 15%를 올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죠. 이 큰 종목이 이렇게 올렸으면 좀 당분간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틀 만에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환율도 오르면서 네. 외국인이 지금도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늘 밤에 또 계속해서 고용 보고서도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관세 판결까지도 경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 정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려나가는 이 그림, 저는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참 신기하면서도 얼떨떨하고 약간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네, 프리지아 님도 주식장이 미쳤네요.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남겨주셨어요. 이게 특히 오랫동안 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더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일을 진짜 저 처음 보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아무쪼록 뭐 종목 진단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하나 정도는 더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Y001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차 바이오텍입니다.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할지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기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차바이오텍 현재 주가 잠깐 볼까요? 현재 주가는 13,800원. 주가가 최근에 꽤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님, 차바이오텍 잘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밀리니까 불안합니다. 비중 늘릴까요? 그 뭐 수급 요인이죠. 예. 그 12월 중순까지 이제 고점 만들고 16,000원까지 갔다 조금 아쉬운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바이오텍은 이제 작년에도 뭐 저점에서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예? 약간 길게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월봉에서는 여기서 왜 밀냐면 최고치 2018년도 1월 달에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1월 달에 여기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 고점 찍고 나서 그 중간 얻어맞고 지난 12월 달에 계속 얻어맞고 16,000원 구간이. 그다음에서 양봉에서 4개월 연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이 기업도 많이 안 터졌죠. 거래가 터져지면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그 가격대를 아마 형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7년 만에 돌파하는 7년인가요? 8년 만에 돌파하는 구간이죠. 올해 많이 돌파한다 그러면. 차바이오텍은 원래 이제 요거는 뭐 차트보다도 이제 기업의 성장성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길게 보면 볼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니까 제가 목표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이다. 길게 보면 우리가 그 예상했던 가격대 이상을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한 10% 일단 보시죠. 10%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뭐 차바이오텍은 오른 것도 없어요. 저점에서 한 60% 정도 오르고 이제 지금 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아까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올해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작년에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초 되니까 급등 나버리죠. 삼성바이오록스가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차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중기로 보셔야 되고 작년에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세 종목 포트에 편입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왜? 재료 나온 시점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어느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서 길게 가져갔는데 뭐 한 6개월 몇 개월 동안 안 움직여 버리면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 내지 한 15% 유지하시고 다른 쪽을 좀 한 종목도 편입하자. 이렇게 말드리면서 일단 차바이오텍은 단기로 보시면 저거 승부 못 봅니다. 최소한 올 하반기 아니면 올 상반기 이후까지 보시면 예, 뜻하지 않은 가격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바이오텍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또 홀딩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각각 보시면서 승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바이오텍을 끝으로 김봉만 전문가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시장 상황 간단히 좀 지켜보죠. 네. 코스피의 흐름 여전히 상승권을 지켜갑니다. 삼성전자 하락으로 안 돌리고요. 현대차, 자동차와 함께 방산이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강보합권 빨간불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만족을 다 못하신 분들 많죠. 오늘 밤에는 그런데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2시간의 종목 진단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미리미리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스터 진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